환경 문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연 파괴로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우리 삶이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그린피스와 세계자연기금입니다. 이 두 단체는 환경 문제 해결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단체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린피스는 1971년 설립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저지와 같은 탈원전 운동과 기후 참정권 캠페인 등을 통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세계 최대 비영리 환경보전 기관인 세계자연기금 WWF는 1961년 설립되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불법동물 거래 단속, 해양 및 해양생물 보호,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실천하고 있지요. 이외에도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달력 속에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환경기념일입니다. UN 총회와 UN 산하기관에서 지정한 이 환경기념일들은 전 세계가 연대의 환경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지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날로는 지구의 날과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순수 민간 운동에서 시작된 환경기념일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4월 22일에 기념하고 있어요. 환경의 날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전 세계가 연대하고자 스톡홀름 회의가 열린 6월 5일에 기념되고 있지요. 이외에도 매달 여러 환경기념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로 미래 세대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대의 생활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을 이야기해요. 현재 우리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는 매장량이 정해져 있어 유한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처럼 버드나무, 사탕수수, 옥수수와 같은 식물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꾸준히 사용하면 수년 이내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리사이클링은 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엽과 음식 쓰레기의 퇴비와 하수나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의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트럭 방수천, 폐방화복 등으로 만들어진 프라이탁과 119 레오의 가방이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제품이지요. 자연 소재로 만든 친환경 제품에는 풀로 만든 도시락통, 천연 수세미, 천연 세제인 솥베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사람에게 무해하고 금세 흙으로 돌아가 지속 가능한 삶에 도움을 준답니다.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기후변화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자 1992년에 체결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차 없는 날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매년 9월 22일 세계차 없는 날은 자가용 이용을 줄여 대기오염과 소음, 교통체증을 줄이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답니다.
매 11월 마지막 주인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유행과 쇼핑에 중독된 생활 습관과 소비 행태를 반성하고 과소비에 맞서자는 캠페인으로 하루 동안 물건을 사지 않거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물물 교환장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실천하기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일상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탄소 중립 실천 방법으로는 중고 제품 이용하고 안 쓰는 제품은 나눔하기, 음식 포장 시 일회용품 줄이기, 과도한 육식 대신 저탄소 식단 실천하기 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기업들에서 ESG 경영을 도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ESG 경영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풀집 공예는 탄소 중립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풀집 공예는 집, 모시, 삼과 같은 풀을 주재료로 하고 있어요. 다양한 풀을 이용해 의, 식, 주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만들 수 있지요. 이러한 풀집 공예품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어 사용이 끝난 후에도 친환경적이고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신재생 에너지로도 쓰이는 바람과 어우러지는 물고기 풍경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왕골끈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힌 부분 가운데에 면실끈의 한쪽 끝을 2번 묶어줍니다. 2번 단단히 묶어주세요. 이 면실은 종과 연결될 부분입니다. 물고기의 뼈대가 되어줄 왕골끈과 볏짚을 준비해 주세요. 세로로 놓인 볏짚의 밑동 부분 끝에서 약 5cm 정도 위치에 반 접었던 왕골의 가운데 부분을 가로로 볏짚 아래 놓아주세요. 왕골끈을 중심으로 위쪽에 위치한 긴 볏짚을 왕골 아래로 내려서 접어줍니다. 5cm의 볏짚과는 약간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왕골의 뒤쪽으로 접혀있는 긴 볏짚을 약 11시 방향으로 접어 올려줍니다. 이때 체크하셔야 할 점은 긴 볏짚이 5cm의 볏짚 위로 그리고 왕골의 아래로 접혀 올라가야 합니다. 왕골을 중심으로 올라가 있는 볏짚의 긴 부분을 다시 아래로 접어 내려주세요. 볏짚의 긴 부분이 오른쪽 왕골끈 아래로 가게 두고 왕골끈의 위로 접어줍니다. 긴 볏짚이 5cm의 볏짚 위로 그리고 왼쪽 왕골끈 아래로 들어가도록 위치시켜 주세요. 지금부터는 5cm의 볏짚과 오른쪽 왕골을 같이 잡고 하나라고 생각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 있는 볏짚을 오른쪽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5cm의 볏짚과 왕골 아래로 내려가게 넣어주세요. 왕골의 끝 모양대로 물고기의 모양이 잡힙니다.
긴 볏짚이 왕골끈의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며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5cm의 볏짚은 오른쪽 왕골끈과 함께 잡아주세요. 몸통의 중간 부분은 통통하게, 그리고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왕골의 양쪽 끈이 모아져야 합니다. 이때 면실의 위치가 물고기 머리 중간 부분에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꼬리 쪽으로 왕골의 양 끝을 좁혀가면서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볏짚이 너무 듬성듬성하지 않게 촘촘하게 엮어주세요. 양 끝에 두 왕골끈이 만났다면 물고기의 몸통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왕골을 벌려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며 물고기의 꼬리 부분을 완성하겠습니다. 꼬리 끝쪽으로 갈수록 왕골을 살짝 벌려주세요. 남은 볏짚이 길다면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5cm 정도 남은 볏짚은 마지막으로 감은 부분 볏짚 사이에 띄워서 마무리해줍니다. 꼬리 외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가위로 정리해주세요. 물고기 모양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미니종을 준비하여 주세요. 미니종 아래 구멍 부분에 물고기에 걸린 면실을 끼워 줄 겁니다. 실을 들었을 때 물고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물고기가 아래로 처지는 방향으로 볏짚 하나 정도를 더 끼워 넣어 주세요. 면실의 한쪽 끝을 종 안에 고리 부분에 끼워 줍니다. 면실의 길이를 원하는 만큼 조절하여 2번 묶어 줍니다. 물고기의 꼬리 부분, 왕골 길이도 맞춰서 잘라줍니다. 물고기 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